저는 이제 면접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는 진짜 똥멍청이다. 나는 그럼 사랑이 아니다. 난 진짜 내일부터 내 발로 기어간다. 이제 정말 가능성이 0% 아니야? 내가 진짜 비행기나 탈 수 있을까? 저도 해외 취업하기 전에는 정말 막연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취업도 솔직히 너무 힘든데 내가 진짜 비행기나 탈 수 있을까? 나를 불러주는 회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되게 막연했었고 이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되게 막 긍정 회로를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했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위안도 얻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승무원 모임에 정말 많이 나갔는데요. 그 승무원 카페에 가다 보면 승무원 카페 안에서도 해외 승무원을 이제 원하는 분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서울 모임 있으면 무조건 나가가지고 이제 계속 면접을 했거든요. 모의 면접을. 승무원이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회사에 갔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매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승무원 면접하면 여러분 밝은 미소와 당당한 애티튜드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사실 당당한 그리고 밝은 사람 안 마다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이력서가 좀 잘 썼구나, 좀 그래도 완성은 좀 됐구나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제가 홍콩 항공사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스카이프로. 그러니까 서류가 한 번에 딱 통과가 되고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초반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수정을 열심히 해서 냈는데 그게 서류가 통과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랑 같은 희망. 내가 이 이력서로 그래도 면접은 볼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 승무원을 막 지망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텀이 너무 긴 거예요. 모집을 하는 그 텀이. 그래서 뭐 1년, 뭐 2년도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떤 항공사는 뭐 5년, 뭐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 막 그러고, 심지어 또 어떤 항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안 열려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 기회비용이 깨지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눈을 돌리게 돼요.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눈을 돌린 다음에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바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면접도 연습을 계속 했었었고 이력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었고 근데 물론 이력서가 승무원 이력서긴 했지만 약간의 수정만 바꾸면 회사에 넣어도 무방한 이력서여서 뭐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영어 면접도 나중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잘 통과를 해서 이제 저는 지원 사업 그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막판에 완전히 이제 그 합격을 한 사람들만 모아서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에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진짜 해외 취업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말 극 초반에는 혼자 준비하면서 진짜 CV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뭐 모임도 갖고 그리고 뭐 지원 사업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합격이 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 해외 취업하면은 정말 가능성이 0%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에는 한 80% 정도 확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해외 취업만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만 알아보고 내 주변에도 그래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나도 진짜 어쩌면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이제 먼 미래는 아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어.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토대로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 면접을 보게 돼요. 이제 연계해주는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데가 있다, 여기 한번 이력서 넣어봐라 이러면서 막 메일로도 계속 오고 이러고 있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코엑스가 열린다는 거예요. 코엑스에서 해외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면접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고 이제 코엑스에 가게 돼요. 코엑스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제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면접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는 진짜 똥멍청이다. 나는 그럼 사람이 아니다. 난 진짜 내일부터 내 발로 기어간다. 이제 정말 그 정도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승무원 모의 면접 매주마다 준비했었고 매주마다 수정했었죠. 지원서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면접 준비했었죠. 지원서 안에서 합숙하면서도 이제 모의 면접하고 계속 그러면서 준비했었죠. 그거 이후에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면접에서 만약에 내가 떨거나 내가 면접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못해서 떨어진다면 나는 내일부터 나는 진짜 길을 내 발로 걷겠다. 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엑스의 해외 취업 박람회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각국에서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하나 싱가포르에 있는 로컬 회사만 가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딱 한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회사도 되게 면접을 보니까 이제 좀 지쳐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살아있잖아요. 이 회사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이 회사에게만 쏟아부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면접이 막 딜레이가 돼가지고 늦는다거나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이제 먼저 도착해서 막 기다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별도의 그 면접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카이프로. 그래서 스카이프로 면접 보고 뭐 비자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